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2학기 사회 1-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특징이 뚜렷하게 다른 만큼 그 기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로 열대 기후입니다. 크게 표시할게요. 자, 열대 기후는 우선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에 널리 나타난다. 그때 적도가 여기 가운데 줄이라고 했으면 저위도 지역은 이 적도에서 가까운 양쪽을 저위도라고 합니다. 이쪽이 저위도 부근이에요. 다 이쪽. 이 중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가 밀림. 연중에 강수량이 많다고 했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풀이 자라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또는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다. 두 번째가 초원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는 총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초원과 밀림. 그렇다면 밀림에서는 어떤 생활 모습이 나타나나요? 봅시다. 전통적으로 화전 농업 방식을 활용해 얌과 카사바 등을 재배했다. 화전 농업이라는 건 숲을 태우고 그 남은 재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기르는 방식이래요. 이 화전에서 화가 불화자고 전이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기 위해서 불태운다 라는 게 화전 농업이에요. 그러면 숲을 불태웠다 하니까 밀림이라는 거 알겠죠? 밀림에서는 화전 농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전 농업으로 얌이나 카사바는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이런 작물들을 재배합니다. 그 다음에 초원에서는요, 생태 관광 산업이 발달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진 볼게요. 사파리 관광 산업. 초원은 대표적으로 우리 사바나 초원이라고 아주 큰 아프리카의 초원이 있어요. 그곳은 야생동물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야생동물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다양하게 서식하고 그 독특한 생태계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태관광산업이라는 거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이에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서 사파리 관광산업이 발달한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는 자,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활용하여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다 적었나요? 그럼 다음 건조기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위도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난다. 위도 20도 일대죠. 여기 위도 20도 일대와 이쪽이 중앙아시아. 건조기후 지역 중에는 아프리카 사하라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어 사막이 널리 나타나는 곳도 있고, 처음이 사막 또는 중앙아시아처럼 약간의 비나 눈이 내려서 초원이 또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초원이 있다네요. 건조기후에도 초원이 있다는 거. 건조기후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막. 이름만 들어도 건조하죠?
두 번째, 그나마 비가 오는 지역에는 초원도 생긴다는 점.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오아시스나 나일강처럼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막에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아시스나 강 옆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초원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과 풀을 찾아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며, 물과 풀이 있어야 가축을 키울 수 있고, 그 가축이 먹을 게 없으면 사람도 그 먹을 걸 찾아서 같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정착지가 없이 그때그때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적을게요. 사막은 오아시스나 강 주변에 농사를 짓고, 초원은 물과 풀을 찾아 유목은 떠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강 주변에는 논이 있어요. 농경지. 어쨌든 물이 있는 거니까. 또 사막 지역에는 마을이, 여기 조금 보이는 부분이 물이고 오아시스예요. 이 오아시스 주변에 조그맣게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로코의 진흙집인데요. 모로코는 어떤 사막에 있는 나라 이름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은 진흙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또 여기 보면 몽골은 대표적인 초원의 나라이죠. 몽골 사람들은 거의 다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기는 짓는데 뭔가 진짜 집 같지는 않고 조금 엉성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건조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 집은 재료와 모양 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진흙집을 알아볼게요. 이쪽은 사막이고 이쪽은 초원이죠. 그럼 사막 먼저, 진흙집. 진흙집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진흙이죠. 왜 진흙으로 만드냐면 사막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게 그나마 진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양을 자세히 보면 벽이 엄청 두껍고요. 창문은 굉장히 작아요.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으면 사막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낮에는 그 태양열을 두꺼운 진흙벽이 조금은 막아줍니다. 작은 창문은 밤에, 사막은 낮이고 밤이고 다 더운 게 아니라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되게 춥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창문이 밤에 낮 동안 집안에 들어온 그 열기를 밤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열을 막아주고 밤에는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서 적으면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이 낮의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열을 가두어 준다. 그래서 위에 거는 재료의 특징이었고 아래 거는 모양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집을 게르라고 해요. 게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얼기설기 짜여진 집, 게르라는 집의 재료는 바로 양털로 짠 천과 나무입니다. 보통은 이 위에다가 양털로 짠 천을 덮어놔요. 적을게요.
그래서 이 모양의 특징은 딱 봐도 빠르게 조립해서 만들고 또 분해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짓고 빨리 허물어서 또 옮겨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게르인 거죠. 빠르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 유목에 적합하다. 다 적었으면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는 온대기후입니다. 3번.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 중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나요. 아까 가운데가 여기였고 저위도가 적도 부근의 이 부분이었으면 중위도는 이쪽을 말하겠죠? 저보다 조금 더 간 중위도 여기. 온대기후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겨울보다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고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으며 또는 지중해 주변처럼 여름보다 겨울에 오히려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거네요. 우리나라처럼 또는 서부 유럽 또는 지중해 주변.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다. 농사를 짓기 딱 좋은 날씨인 거죠. 유럽에서는 주로 밀을 재배하며 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짓는다. 밀과 쌀,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재배한다. 왜 하필 올리브랑 포도인가요? 하면 지중해 주변은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다 그랬죠. 지중해의 여름은 매우 건조해요. 우리나라처럼 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가 고온 건조, 뜨겁고 건조한 여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라서 얘네를 많이 키운다고 해요. 고온 건조한 여름에도 잘 자란다. 온대기후 지역은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 우리나라는 벼농사, 서부 유럽은 밀을 재배하고요. 지중해 주변은 올리브나 포도. 여기 사진 볼게요. 우리나라의 벼농사, 익숙한 풍경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의 목화 재배. 다음 서부 유럽의 화훼 농업. 꽃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지중해 주변의 올리브 재배. 이렇게 생긴 게 초록색, 갈색 올리브예요. 다음 냉대기후로 갈게요. 냉대기후는 4번. 냉대기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캐나다와 같이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거의 없습니다.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이죠. 더 멀어진 이 부분이 냉대기후가 분포하는 곳입니다. 냉대기후도 사계절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온대기후에 비해서 겨울이 훨씬 더 춥고 긴 사계절인 거죠. 근데 그 짧은 여름에는 밀, 감자, 옥수수 같은 걸 재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더 길고 춥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렵죠. 또한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해 침엽수는 대표적으로 소나무 같이 잎이 이렇게 넓적하지 않고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생긴 나무를 침엽수라고 해요. 침엽수가 추운 지역에서도 잘 살아남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목재와 펄프는 종이 만드는데 쓰는 재료예요. 목재와 펄프를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냉대 기후 지역의 침엽수림,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나무들이 다 뾰족뾰족해요. 펄프용 목재 생산, 이 나무들을 가공해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펄프 공업, 지금 종이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러시아의 전통 가옥 이즈바, 나무로 만들어졌죠. 통나무. 러시아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가 통나무이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재료인 통나무로 짓는다. 이렇게 적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대 기후예요. 한대 기후는 고위도의 극지방, 고위도 중에서도 극지방에 주로 나타납니다. 북극과 남극에 주로 나타나는 거죠. 이곳은 평균 기온이 낮아서 땅속이 계속 얼어있다. 한대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여름에 얼음이 녹아 이끼나 풀이 자라는 땅속이 계속 얼어있다면서 녹기는 녹나 보네요. 여기도 잠깐 여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땅에서는 여름에 잠깐 얼음이 녹습니다. 그때 이끼나 풀이 조금 자라면 순록을 기를 수 있겠죠. 순록의 먹이가 되니까요. 순록을 기르면서 여기도 유목 생활을 합니다. 여름이 끝나면 다시 얼어버리기 때문에 또 옮겨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해서 자원 개발이 활발하다. 알래스카를 통과하는 송유관은 기름을 운송한다. 운송할 때 송자에 기름 유자를 써서 기름을 운송하는 관이에요. 이 안으로 그 땅속에서 뽑아낸 기름들을 운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 위에 거치대가 있어서 땅 위에다가 걸쳐놨다는 특징이 있죠. 아래에서 다시 다룰게요. 최근에는 한대기후 지역의 자연환경을 연구하려고 여러 나라가 이곳에 연구소나 기지를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극에는 세종과학기지, 또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를 세워서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한대기후 지역의 송유관은 땅속에 묻히지 않고 거치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송유관은 땅속에 묻거든요. 근데 왜 극지방에는 거치대 위에 설치할까요? 네, 그 이유는 한대기후 지역은 땅속에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네, 꽁꽁 얼어 있다고 했죠? 꽁꽁 얼어 있는 땅을 깨서 안에다 묻기가 우선 너무 힘들고요. 땅속이 얼어 있어 묻기 힘들다. 두 번째로 송유관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 땅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기름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관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얘를 땅 안에다 묻으면 그 얼어있는 땅이 녹아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땅을 녹여버리면 이 극지방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송유관을 땅에 묻지 않습니다. 뜨거운 송유관이 땅속을 녹이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음.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예요. 영토가 남북으로 긴 칠레의 기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로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칠레는 북부, 중부, 남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 북부 지역은 건조 기후가 나타나 사막이 넓게 분포해 있으며 연평균 기온이 16도이다. 북부는 건조 기후, 그래서 사막. 그 다음 중부는 온대 기후, 여름철은 건기, 겨울철은 우기이다. 그 다음 남부 지역은 냉한대 기후, 냉대 기후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위쪽은 덥고 건조해서 사막인데 아래쪽은 춥고 펭귄까지 산다. 정말 신기한 나라이죠. 지역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칠레에서는 자연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칠레의 위쪽 북부 지역이에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에는 구리가 엄청 많이 묻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구리 광산이 있는 곳이고요. 중간 쪽에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마이포에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까 온대 기후 중에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포도랑 올리브를 많이 재배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이쪽 아래쪽은 냉대와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마그달레나 섬의 펭귄 서식지가 있어요. 펭귄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남극이랑 가깝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공책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열대 기후 중에 첫 번째는 밀림. 연중 비가 많이 오면 밀림이 생깁니다. 밀림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숲을 태워서 그 재로 농작물을 기르는 화전 농업을 하죠. 그 다음 열대 작물도 재배합니다. 열대 작물 중에는 바나나, 기름예자, 커피 등이 있고요. 화전 농업으로는 얌이나 카사바 등을 재배합니다. 그 다음 이게 밀림의 두 가지 특징이었고요. 밀림 말고 하나는 뭐냐면 초원이었죠. 초원, 사바나. 초원은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원이 생기는 거예요. 초원에서는 생태 관광 산업, 즉 사파리 관광 산업을 하죠. 얘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관광을 하는 생태 관광 산업의 일종. 자, 이렇게가 열대 기후였어요. 다음은 건조 기후로 갈게요. 건조 기후.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적도 중심의 저위도 지역이고요.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위도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 첫 번째로는 사막이 나타나죠. 건조하면 바로 사막.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요. 그래서 오아시스나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죠. 사막 말고 다른 하나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원입니다. 초원. 초원은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리기는 하는 거예요. 건조하지만. 건조 기후의 초원에서는 몽골을 생각하면 유목 생활을 합니다. 자, 사막에서는 진흙으로
집을 짓고요.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다고 했어요. 낮에는 열을 덜 받고 밤에는 열을 덜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진흙집. 근데 초원은 게르라고 하는 엉성한 집. 이 집은 빨리 짓고 빨리 허물 수 있다. 다음 온대기후 갈게요. 온대기후는 주로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서부 유럽, 지중해 주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여름이 더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을게요. 여름 강수량이 많은 곳은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나라? 네, 벼농사를 지었고요. 그다음 서부 유럽처럼 사계절이 있긴 있는데 언제 여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고르게. 그래서 이런 곳은 밀을 재배했어요. 밀 주로. 지중해 주변은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의 강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도 잘 자라는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재배하죠. 그리고 여기 세 개가 공통적으로 인구가 많고 산업이 잘 발달해 있어요. 다음 냉대기후 갑니다. 냉대기후는 북반구, 남반구 아니고요. 북반구의 고위도와 중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요. 대표적으로 캐나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꼭 길기 때문에 농사가 어렵죠. 대신에 침엽수가 많기 때문에 목재와 펄프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한대에 갈게요. 한대는 고위도의 극지방, 남극, 북극에 나타나고요. 땅속이 계속 얼어있죠. 그런데 잠깐 짧은 여름에 얼음이 녹으면 거기서 술록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하죠. 이 지역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각종 기지를 세워서 자원 개발하고 환경을 연구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